대통령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여론조사 기관들은 조기 대선을 가정해놓고 잇따라 결과를 내놓고 있지요. 오늘은 세계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내놓은 조사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자 대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여권 인사들을 붙여봤습니다. 차례로 살펴보죠. 이재명 대표 47%, 오세훈 서울시장 43%로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이요. 이재명 대표 47, 홍준표 대구시장은 39%였습니다. 오차 범위 밖에서 좀 뒤지는 걸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여권 주자는 김문수 장관입니다. 이재명 대표 50%, 김문수 장관 37%입니다. 역시 좀 오차 범위 밖에서 뒤지고 있는 조사군요. 다음이요.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는 47%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34%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역시 오차 범위 밖에서 뒤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랜 또 정치 취재를 해보신 최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죠. 물론 한 조사입니다만 네. 여권 후보 4명 중에서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벌이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은 저 각각의 숫자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흐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최근 여론조사가 뭐 이 갤럽 조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그 장내 정치 지도자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그것보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마 이게 상당히 잘 나온 조사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럼 왜 그랬느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박스권 내지는 고정적이에요. 더 이상 뭐 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추락하거나 뭐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그 상태에 있는데 그 변하는 것은 이제 그 맞상대가 될 만한 국민의힘 후보 뭐 이런 쪽에서만 이제 이런저런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가 뭐 좀 두드러지게 이렇게 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고정표 거기에 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확장성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그 한 달 전이나 아니면 며칠 전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확장성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일단 조기 대선에는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향후 상황에 따라 조기 대선에 출마하실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결론이 나기까지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오늘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사실 4선 서울시장으로서 경험을 쌓아온 게 저는 그건 저 개인의 역량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명확히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뭐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만 4선 시장은 공공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공재를 어디다 써야 되나요? 공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저는 저 말의 의미가 갖는 것은 대선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뭐 오세훈 시장이 뭐 최근 이번 설 전후로 어떤 그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중도층의 민심을 누가 끌어갈 것인가? 중도에 누가 소구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아마 승패가 갈라질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라면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중도 확장성이 좀 뛰어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시장 만약 가상 대결을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신상 효과를 누가 누릴 것이냐. 네. 저는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누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당대표 그다음 국회의원 계속 이어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선에 있어서의 약간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신상 효과를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누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 여권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만이 아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요. 지난 주말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여기 가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존 F 케네디는 43살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달에 보냈습니다. 46살에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과감한 세대 교체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그래서 대선 출마 선언하시는 건지 우선 궁금하고. 네, 대산이 있다면은 저는 그 안에서 역할을 할 겁니다. 김지욱 대변인. 2030 세대가 많이 가는 홍대 거리 한 복판에서 사실상의 대선 선언을 출마 선언한 겁니다. 40대의 국가 지도자가 된 인물들을 쭉 나열하면서 정치 판가리하자 세대 교체로 민주당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글쎄 뭐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퍼스트 펭귄을 얘기했는데 본인이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했던 그 역할에 있어서는 퍼스트 펭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대선 출마의 자격이 이제 생겼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자리, 그 이상의 자리를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 이준석 대표에게는 아마 두 가지 지금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 또 국민의힘의 대표를 할 때 지지를 많이 받았던 2030 세대에서 여전히 본인이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증명해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과의 그 개혁신당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인가. 앞으로 국민의힘과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완전한 단독 출마를 결심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 의원의 향후 대선 행보에도 영향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다. 이런 평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